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스몰마켓 구단인 캔자스 시티가 바비 위트 주니어와 11년 총액 2억 8,880만 달러 약 3,849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캔자스 시티는 11년 계약이 종료된 후 8,900만 달러의 3년 계약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위트 주니어의 계약 규모는 14년간 3억 7,780만 달러 약 5,035억 원이 됩니다. 위트 주니어의 아버지 바비 위트는 메이저리그에서 16시즌 동안 뛰었던 투수로 통산 2,000개 탈삼진에 5개 모자란 1,99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2001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는 아들 바비 위트 주니어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위트 주니어는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캔자스 시티에 지명될 만큼 아마추어 시절부터 재능이 있었습니다. 위트 주니어는 짧은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쳐 2022년 빅리그에 데뷔, 신인왕 투표 4위에 오르면서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58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6리, 30홈런, 96타점, 49도루로 불과 메이저리그 2년 만에 30-30 클럽에 가입했고,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에선 최하위권 팀 선수임에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위트는 자신의 약점이었던 낮은 타율, 적은 볼넷, 많은 삼진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이른 시간에 개선했습니다. 특히 위트 주니어는 기대 타율, 장타율에서 리그 상위 5% 안에 들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는 뒷발을 빼면서 타격하는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이 가위 타격을 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타자는 휴스턴 애스트로의 호세 알투베가 있습니다. 알투베는 존을 넓게 커버하는 적극적인 타격 성향으로 매년 많은 2루타와 20홈런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중장거리 히터죠. 이런 알투베도 오른발을 뒤로 움직이면서 타격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서 많은 안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비 위트 주니어나 알투베처럼 발이 뒤로 움직이는 타격을 팀에서 가르치고 또 선수가 배워서 그렇게 타격하는가 일 텐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가위 타격을 일부러 선수에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이 타격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고, 가위 타격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고 특별히 부상 위험이 없다면 선수의 특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위 타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위 타격이 바비 위트 주니어의 입맛에 딱 맞았던 모양입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가 삼진이 많았던 이유는 스트라이드를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딸려 나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위 타격이 완성된 이후로 스트라이드가 되어도 중심이 뒤에 남아있게 되어서 타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타격 스타일로 발전한 것입니다. 첫 풀타임 시즌 수비의 경우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로는 나빴었기에 3루수에 어울린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지난 시즌은 최상위권의 수비 지표를 기록하며 수비 역시 빠르게 발전했는데요. 특히 바비 위트 주니어는 외야에 떨어지는 애매한 타구를 곧잘 걷어내면서 팀에 공헌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타구를 건져내는 것은 위트 주니어가 빠른 다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낙구 지점을 미리 판단해 공을 보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는 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타구들처럼 수비수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멋지게 잡아내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 타구도 왼손 타자인 프리먼이 때린 것으로 위트 주니어가 공을 잡아낸 지점은 외야 잔디 위입니다. 1루와의 거리가 멀어서 조금만 지체해도 세이프가 되는 상황인데 잡자마자 던지는 운동 능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송구 바운드를 1루수가 잡아내기 어렵지 않게 알맞은 지점으로 바운드 시킨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타구는 타석에 들어선 좌타자를 대비해 2루수가 1루 쪽으로 치우친 상태여서 유격수 위트 주니어가 잡아내지 않으면 안타를 내주는 상황으로 위트 주니어의 빠른 발을 이용해 멋지게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 같은 타구를 맞닥뜨릴 때 실수하는 원인은 오히려 스텝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송구로 전환하고 싶어서 갑자기 스텝을 멈추려 한다면 오히려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고 송구도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처럼 진행 방향으로 스텝을 밟아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송구할 지점으로 몸을 틀어주는 것이 좋은 수비 방법입니다. 이때 오른발을 중심축으로 점프하면서 몸을 회전하면 스텝도 줄이고 부드러운 송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야수에게 종종 불규칙한 바운드가 올 수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타구가 내 앞으로 올 때 미리 계획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좋은 수비수입니다.
위트 주니어는 타자의 추력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고 빠른 추력의 타자가 친 채공 시간이 긴 타구를 글러브로 처리할 시간이 없었죠. 그랬기에 한 손 캐치 후 그대로 던지는 송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때도 타구를 잡기 전에 스텝을 미리 해주면서 수비 시간을 줄였고 왼쪽 가슴과 어깨, 팔을 일루 쪽으로 열어두고 포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수비수는 예상하지 못한 타구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물 흐르듯 편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타구 처리 장면만 보더라도 바비 위트 주니어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임이 틀림없습니다. 내야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타구는 백핸드 수비일 겁니다. 일루와 멀어 송구 구간도 멀 뿐만 아니라 백핸드 캐치가 바운드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이유로 실수도 제법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비 위트 주니어의 백핸드 수비는 너무 편안하게 처리되는 점에서 호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백핸드 캐치에서 배울 부분은 위트 주니어가 한 발 더 움직인 후 백핸드 수비를 하는 동작입니다. 한 발 더 타구 쪽으로 움직이면 발과 글러브 간격이 멀지 않아서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트 주니어는 등을 치고 포구하지 않고 무릎과 어깨에만 내려주는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백핸드 수비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은 등을 치고 돌리고 포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등을 치고 돌리면 포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송구 동작에도 방해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 바비 위트 주니어가 수비 지표에도 최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는 타격, 파워, 주력, 송구, 수비까지 20-80 스케일 기준 모든 부분에서 60을 받은 선수입니다. 특히 주력은 스프린트 스피드가 무려 30.4로 지난 시즌 기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20-80 스케일에서 주력 80을 받은 코빈 캐럴보다 빠르고요. 2022년 30도루, 지난해 49도루를 기록하면서 주력을 뽐냈습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는 주자로 나가서 리드를 할 때 오른발을 2루 쪽으로 오픈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리드 자세는 정해진 동작이 없고 선수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지만 대개는 왼발과 오른발에 중심을 5대5로 두는 반면 위트 주니어는 몸을 대놓고 2루 쪽으로 열고 언제든 뛸 수 있다는 시위를 하듯 동작을 취하면서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MLB.com은 2024 시즌 도루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3도루를 달성한 아쿠냐 주니어가 올해도 도루 부분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어 2위부터 5위에는 CJ 에이브람스, 에스테우리, 루이스, 코빈 캐롤, 바비 위트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는 총 3,503개의 도루가 나왔죠. 이는 1987년 이후 최다 도루 기록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는 무려 40%가 증가한 수치죠. 큰 거 한 방의 시대를 맞아 점점 감소해가던 도루는 견제 횟수 제한과 베이스 크기의 확대로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비 위트 주니어가 도루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선 출루율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위트 주니어는 2022년 출루율 2할 9푼 4리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3할 1푼 9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도루는 당연하게도 출루를 해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위트 주니어가 출루율 수치를 높인다면 더 많은 도루 기회를 얻을 것이고 또 도루를 시도할 기회가 오면 곧바로 2루나 3루로 달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면 2007년 호세 레이에스가 기록한 78도루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가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대형 유격수로 성장할 것을 직감하고 일찌감치 붙잡기 위해 초대형 계약을 제안한 캔자스시티. 위트 주니어도 계약 직후 나를 믿어준 구단주와 프런트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챔피언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리드오프로 삼진이 많고 출루율이 낮은 약점도 있는 바비 위트 주니어 5천억 원을 보장받을 만큼 대단한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는 현재 스몰 마켓으로 재적이 넉넉하지 않은 캔자스시티의 대단한 모험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